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라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속된 조롱에 캐나다인들의 마음은 굳게 닫혔습니다. 이웃나라 미국으로 여행 가려다 계획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So now instead of traveling to the US, we've got our eyes set on Europe destinations as well as Latin America, for example, Mexico, where we currently are right now. 미국산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덴마크에 있는 이 슈퍼마켓은 유럽산 상품 가격표에 별 표시를 넣어서 소비자들이 쉽게 고를 수 있게 돕습니다. Jamen, jeg synes, det er en rigtig god idé, den her situation, vi er i med USA, der indleder handelskrig. Meget høje toldsatser, og vi må svare igen ved at så vidt muligt og så vælge nogle europæiske varer. 미국이 12일부터 전 세계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물린 데 각국 정부도 나름의 대응책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30조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세계무역기구엔 분쟁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이딴 관세 맞대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We call on the US to immediately revoke the tariffs imposed yesterday, and we want to negotiate to avoid tariffs in the future. They bring nothing but lose-lose outcomes. 다만 협의의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시행일로 낙점한 다음 달 2일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발 관세 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기 전에 물밑 협상이 치열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G7 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캐나다 측이 제공한 짧은 레드카펫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를 두고 캐나다가 의도적으로 외교적 불만을 표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루비오는 13일 G7 외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퀘벡주의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캐나다 정부 관계자들은 관례에 따라 공항에서 루비오를 영접했지만 논란의 중심이 된 것은 루비오 전용기 앞에 깔린 레드카펫의 크기였습니다. 보통 해외 정상급 인사나 장관이 공항에 도착하면 긴 레드카펫이 깔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날 루비오를 맞이한 레드카펫은 상대적으로 짧아 보였습니다. 특히 레드카펫이 깔린 활주로 바닥에는 물이 고여 있어 카펫이 축축하게 젖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소셜미디어에는 캐나다가 루비오를 굴욕적으로 맞이했다. 이건 사실상 외교적 메시지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캐나다의 외교 관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세 압박과 도발적인 발언으로 악화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를 겨냥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사실상 캐나다의 자주권을 깎아내리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 국민들의 반미 감정은 최고조에 달해 있으며 이번 짧은 레드카펫도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나온 조치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레드카펫의 길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외교적 관례에서 의전의 작은 차이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짧은 레드카펫이 미국에 대한 미묘한 불만 표시라는 해석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멈추지 않는 가운데 캐나다에서는 유럽연합에 가입하자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캐나다 여론조사기관 아버커스 데이터가 지난달 말 캐나다 시민 1,500명을 상대로 조사해 이번 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44%가 EU 가입에 찬성했습니다. 반대는 34%였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파울라 피뇨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EU와 캐나다는 아주 많은 가치를 공유하고 강력한 역사적 유대 관계를 맺고 있다며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EU 가입 자격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피뇨 대변인은 EU 조약에 규정된 기준이 있다고만 답할 뿐 자격이 없다는 명시적 답변은 피했습니다. EU 조약 49조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모든 유럽 국가는 EU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규정돼 있지 않지만 캐나다를 유럽 국가로 주장하는 것은 무리일 거라고 AFP는 지적했습니다. 지브롤터 해협을 사이에 두고 스페인과 마주하고 있는 북아프리카의 모로코는 1987년 EU 가입을 신청했지만 유럽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겠다는 주장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진지한 발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욕타임스가 진단했습니다.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캐나다가 우리의 소중한 51번째 주가 되는 것만이 합리적이라며 이렇게 되면 모든 관세와 다른 모든 것들이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캐나다가 국가 안보 비용을 거의 내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군사적 보호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캐나다에 연간 2천억 달러 이상 보조금을 주는데 이 상황은 계속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캐나다가 51번째 주로 편입되면 캐나다의 세금은 크게 줄어들고 군사적이나 다른 측면에서 어느 때보다 안전해질 것이며 더 이상 북쪽 국경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동안은 트럼프의 이런 발언이 농담 또는 경제 측면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엄포로 간주됐지만 발언이 구체성을 띠자 이젠 진지하게 캐나다 합병을 주장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국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고 좋아지고 강력해질 것이며 캐나다는 그 과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관세 위협에 말어라고 저택을 찾아온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관세 부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자 트럼프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고 말한 이후 이 주장을 반복해왔습니다. 캐나다 당국자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진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캐나다인들 사이에서는 반미 감정이 일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와 양국 간 관계 악화는 캐나다 정치를 뒤흔들어 놨고 관세 대응 문제로 논란을 빚은 트루도 총리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미국과 캐나다 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이 캐나다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해 방문자 등록법을 시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소식통 2명을 인용해 미국이 30일 이상 자국을 방문하는 캐나다인에 대해 미 당국에 등록하도록 하는 방문자 등록법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원래 미국 이민법에선 14세 이상의 외국인은 3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할 때 당국에 등록하고 지문을 찍어야 하지만 이 규정은 미국에 입국하는 캐나다인들에게는 실제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당국도 이 같은 미국 측의 트럼프 1기 때 이미 보복 관세로 맞대응했던 유럽의 반응은 신속했습니다. 4월 1일부터 260억 유로, 우리 돈 41조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1기 때 10조 원이었던 보복 관세 규모를 4배로 키운 겁니다. As the United States are applying tariffs worth $28 billion, we are responding with countermeasures worth 26 billion euros. 청바지, 위스키 같은 상징적 미국산에는 50%에 달하는 관세 폭탄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할리 데이비슨으로 대표되는 오토바이는 6%에서 56%로 관세를 끌어올리며 트럼프 지지층을 겨냥했습니다. Wenn jetzt Zölle an die Stelle gesetzt werden, schadet das der amerikanischen Wirtschaft am meisten, aber vielen anderen auch. 그나마 다음 달 시작으로 여지를 둔 유럽과 달리 대미 철강 수출 1위 국가인 캐나다는 곧바로 30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반면 멕시코와 브라질, 영국 등은 보복 관세보다는 협상에 무게를 실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Pues no sabemos. Ese es parte del proceso que se va a seguir de diálogo con el gobierno de los Estados Unidos. Vamos a esperar cómo viene el 2 de abril para ver si nosotros tenemos que tomar también algunas acciones.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한 최상목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원한다며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일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은 대미 수입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캐나다처럼 트럼프 관세에 맞대응할 순 없을 거라고 관측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의 25%의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보복 조치에 나섰습니다. 뉴욕주와 미네소타, 미시간주 3개 주가 대상으로 150만 가구와 기업의 전기료가 오르게 됐습니다. 더그포드 온타리오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상품에 새로운 관세를 추가할 경우 전기를 완전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n an average, this will add around $100 per month. To the bills of hardworking Americans, because it's not the American people who started this trade war. It's one person who's responsible,
That's President Trump. 앞서 캐나다 집권 자유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한 마크 카니 차기 총리도 더 강한 캐나다를 만들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If they succeeded, they would destroy our way of life. America is not Canada. And Canada never, ever will be part of America in any way, shape, or form.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두 차례의 관세 유예를 이끌어낸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번 관세 대응으로 국민의 단결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 유예를 자축하는 집회에 모인 국민들은 멕시코를 외치며 셰인바움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Realmente él defiende los intereses solo de esos millonarios y que se está jugando porque al final nosotros somos mucho país y la presidenta tiene aquí a su pueblo. 트럼프를 설득하는 외교 전략과 함께 주권 수호에 대한 강한 의지로 지난해 10월 취임 당시 70%였던 셰인바움의 지지율은 지난달 85%까지 치솟았습니다. 2차 보복 관세에 나선 중국에 이어 유럽연합도 맞대응을 시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본격적인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마크 카니 신임 캐나다 총리가 9일 현지 시간 당 대표 선출 직후 가진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성공하게 내버려둘 수 없다. 우리는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나라가 가져온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야 한다며 하키에서와 마찬가지로 무역에서도 캐나다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맞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경제 전문가 출신인 카니 총리는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서 13년간 근무하며 런던, 뉴욕, 도쿄 등에서 활동했습니다. 이후 2007년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로 취임해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금리를 대폭 인하하며 캐나다 경제 회복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정책 덕분에 캐나다 경제는 2009년 마이너스 2.8%의 역성장 후 2010년 3%대로 회복했고 이후 2%대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카니 총재의 실력을 인정한 영국으로부터 전임자의 연봉 3배를 받으며 2013년 첫 외국인 출신 영란은행 총재로 선임된 그는 2020년까지 브렉시트 전후의 경제 혼란을 수습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경제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을 높게 평가받으면서 정치 신인인 그는 캐나다 집권 여당 총재로 단숨에 부상했습니다. 캐나다는 의원 내각제 국가로 집권 여당 대표가 총리직을 맡습니다. 자유당은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 당원 15만 1000명이 무기명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카니가 85.9%의 압도적 득표율로 선출됐습니다. 다만 현재 그는 하원 의원이 아닌 상태이며 자유당은 하원에서 소수당인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조기 총선을 실시해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캐나다 일간지 글로브앤드메일은 총선 예상 시점으로 4월 28일 또는 5월 5일을 거론했습니다. 한편 카니 총리는 미국이 우리에게 존중을 보일 때까지 트리도 내각에서 부과한 보복 관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미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경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소식통은 글로브앤드메일과의 인터뷰에서 카니 총재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전략은 고발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리도 총리와 달리 미국의 51번째 주지사 등의 발언에 대응하지 않을 것이란 의미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 병합 위협에 반발해 오타와의 한 카페가 아메리카노를 캐나디안으로 개명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타와에서 모닝아웃을 운영하는 토드 심스는 작은 변화지만 심각한 상황을 가볍게 풍자하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금 우리에게 미국 제품은 필요하지 않다며 이름을 바꾸는 것이 우리가 캐나다인임을 보여주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스는 친구로부터 다른 식당과 상점들도 유사한 변화를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계기가 된다면서 웃음도 주면서 동시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며 다른 업장들의 동참을 희망했습니다. 현재 그의 카페 메뉴판에는 캐나디아노라는 이름과 함께 붉은 단풍잎이 그려진 캐나다 국기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캐나디아노는 기존 아메리카노와 동일하게 에스프레소에 뜨거운 물을 섞어 만든 커피입니다. 이처럼 미국의 관세부과 위협과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캐나다에서는 자국 제품 구매 운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위치한 키킹 오스커피 또한 캐나디아노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프라우들리 캐네디언 브랜드를 강조하며 메이드 인 캐나다 제품을 선택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